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마무시하다 진짜. 정말 이 나라 정치 인재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선된 게 아니고요.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과반수 했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합산 결과가 5만 1,800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유철이 18,000표밖에 안 되고요. 신상진 그 성남의 그 이 사람이 은수미 의원 이기고 당선된 사람이죠. 8,914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을 합쳐도 홍준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홍준표가 얻은 표가 49.4%, 사실상 50% 정도 되는 것이고요. 어쩌려고 이러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이 책에서 폭로했던 것처럼 바른정당으로 갈 테니까라고 이렇게 여지를 두었던 그런 홍준표. 이미 바른정당으로 가는 걸로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급격하게 이제 흐름이 변한 게 이왕 어차피 안 될 거면은 큰 집 가서 바지 사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이었던 거고요. 의외로 바지 사장 해 보니까 여기에 쓸만한 정무 상무가 없는 거야. 전문 경영인이 오질 않아 이놈의 회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여기서 말뚝 받고 등기이사 해야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한 거고 막상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서질 않는 거예요. 워낙 지금 이 똥물에 발을 담글 수 있으려 그러면 이 저항력이 보통 아닌 사람 안 되거든. 홍준표 정도의 각오와 배짱과 낯짝이 아니면 누가 지금 한국당을 맡아가지고 대표를 한답시고 정치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그 투표 결과 그 읊을 때 봤는데요. 홍준표의 표정이 그닥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홍준표가 2년 동안 이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얼마나 당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모르고 차기 총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 일정 전까지 지금 한국당의 입지를 키워 올리지 못한다고 치면 자기는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함께 순장조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거든요. 아마 홍준표가 뭘 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대놓고 개혁하겠다고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한테 반기 들고 나올 사람은 없을 거고요. 뭐든지 해. 대신 욕은 네가 다 먹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한국당의 지배 권력을 완전히 휘어잡는 홍준표 시대가 이제 사실상 열린 거죠. 근데 의석은 졸라 많아, 씨. 근데 재밌는 게 사실 홍준표는 반박이거든요. 친박 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유한국당 내에서 마치 화석처럼 대변했는지가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친박들의 당이지만 원유철이나 신상진한테 당권을 주면 맥을 못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홍준표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괴로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반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개혁적인 인사를 통해서 아니면 국민에게 잘 모를 수 있는 차라리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 신인을 통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모양을 보여준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일부 그쪽 지역 사람들이 또 속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내 지역이니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차원에서. 근데 홍준표란 말이야. 대선 때 그놈, 대선 후에 그놈. 여전히 똑같은 그놈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의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다녀오는데 의외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외교 성공적이라는 평도 나왔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협치의 어떤 느낌적 느낌이잖아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 주자. 그런데 홍준표가 이제 어깃장 정치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괴로워지고 복잡해지고 일주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이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되게 괴로운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택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셀프로 지금 완전히 지금 스스로를 파먹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당선되신 분들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거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눠서 했는데 당선된 사람들 몇 명 한번 봅시다. 당선된 사람 이철우 유명하시죠? 국가정보원 출신의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사람. 경북 김천입니다. 예. 사드 바로 옆에 있는 김천이고요. 김태흠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인 김태흠. 충남 보령 서천입니다. 다음에 유여해 정말 코미디언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 성대모사 누가 좀 해주면 좋겠어. 요새 하는데 거의 혼자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를 연출하면서 굉장히 코믹한 여자. 이 여자가 웅변을 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유튜브에서 지난 대선 때 홍준표를 위한 우리 일단 팟캐스트 비슷한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적반하장. 작파들 엄청 까댔던 바로 그 여자고 이재만. 야 이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재만이 누구냐? 그 박근혜 총무비서관 아니고 이재만은 같은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대구 동구에서 유승민을 까기 위해서 끌어내리려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친박이었던 사람이라 유승민 공격을 무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무성이 그 도장 들고 나르시 하면서 이 사람한테 도장을 공천장을 주지를 못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유승민이 12시 다 돼가지고 탈당하면서 거기에 당선시켰을 때 출마도 못 해본 대표적인 친박 이재만이 전 동구청장. 이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이 된 건데 꼴통들만 만들어진 완벽한 그들만의 리그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정우택이 해왔던 협치 실성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명분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에게는 이 호재와 악재가 하나씩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어불성설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짓거리는 10%가 안 되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못할 일이고 대놓고 칭찬은 못해도 뭔가 우리도 야당으로서 파트너로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협치를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새롭게 터져버린 BBK 폭탄. 이거는 지금 홍준표의 어떤 대선에서의 성완종 뇌물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렇지. 폭탄이 떨어진 거고요. 또 하나의 호재로는 지금 국민당의 조작 사태에 대해서 요걸 또 이제 어떻게 적절히 잘 밟아가지고 그나마 이삭죽기를 나도 여기서 좀 해볼까라고 하는 양손에 떡과 칼이 들려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홍준표도 대선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국민의당이 그렇게 설레발을 치고 나가니까 자유한국당도 엄청 써먹었던 사건이거든. 자기는 하나도 안 했다고 주장하잖아. 지금. 거짓말인 거 다 들통났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동영상도 있고. 그리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택할지 모르겠는데 홍준표가 대선 후보 당시에 대선 토론처럼 어깃장만을 놓을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감각이 좀 있다면 도울 건 도우면서 뭔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자기 당원들의 여론이 자기를 뽑아줬다고 생각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번 선거 때 투표율이 25%밖에 안 나왔거든요. 나머지 75%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떤 새끼가 대표가 돼서 달라질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사실은 이 기반 자체는 전 취약하다고 보고요. 홍준표가 좀 이상한 인사전행 같은 걸 저지르게 되면 또 그 숨죽이고 있던 친박들 조용히 있을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당은 자체는 상당히 미래가 좀 어둡다는 건 맞는 말인 것 같고. 하여튼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바른정당이 하고 있는 코스프레를 따라가야 돼요. 이제 바른정당이 대놓고 야 국민의당이랑 손잡지 말고 그럼 나랑 하자. 우리 둘만 갖고도 충분히 하잖아. 라는 코스프레를 보이면서 일종의 정계 개편은 아니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의 야당의 3당 공조가 무너지는 모양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국민의당 지금 이제 완전히 왕따로 돼가지고 이제 모든 그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입장에서 국민의당 도저히 지금 있는 민주당의 확장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끌어내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뭔가 개혁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는 모양을 보이는 척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더 이상 정우택이 같은 뻗튀기는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만일 그런 방식으로 홍준표가 당권을 잡고 흔들기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제 다시 바른정당으로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TK, PK 출신의 의원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겠다 싶은 예상도 가능한 거죠. 정우택하고 홍준표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홍준표가 무단으로 바른정당 갔던 사람들 받아들일 때도 태클 걸었던 게 정우택이라서 정우택은 대표적인 친박이잖아요. 또 음모주도 뭐 박근혜를 위해서 마신 거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뭐 총선을 위해서 이런 거였다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바른정당에서는 재밌는 법 하나 하태경이 내놓은 건데 참 이 인간도 진짜 하태경도 문준혁 씨 제보 조작에 대해서 사실 할 말 없는 놈이거든. 어마어마하게 의혹 제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해가지고 경남 도정이 공백된 거 있잖아요. 꼼수 사태. 이런 거를 이제 막아보자는 무슨 법도 하나 발의했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쉴드도 해주네요. 홍준표가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태경이 장진호 전투를 참배하는 주사파가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정말 놀라운 변신입니다. 하태경 이야기였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저는 그 천운이 좋아서 자유한국당이 혹시라도 반성과 어떤 그 제대로 된
그 개선의 길로 돌아서지 않고 홍준표라고 하는 마지막 염쟁이한테 몸을 던져준 거에 대해서 염쟁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염쟁이. 시장님, 염쟁이가 뭔지 알아요? 모르는구나. 네. 장내 지도사. 아, 네. 이런 평도 나왔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협치의 어떤 느낌적 느낌이잖아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 주자. 그런데 홍준표가 이제 어깃장 정치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괴로워지고 복잡해지고 일주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이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되게 괴로운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택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셀프로 지금 완전히 지금 스스로를 파먹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당선되신 분들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거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눠서 했는데 당선된 사람들 몇 명 한번 봅시다. 당선된 사람 이철우 유명하시죠? 국가정보원 출신의 국회 정보위원장 했던 사람. 경북 김천입니다. 예. 사드 바로 옆에 있는 김천이고요. 김태흠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인 김태흠. 충남 보령 서천입니다. 다음에 유여해 정말 코미디언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 성대모사 누가 좀 정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모르고 차기 총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 일정 전까지 지금 한국당의 입지를 키워 올리지 못한다고 치면 자기는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함께 순장조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거든요. 아마 홍준표가 뭘 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대놓고 개혁하겠다고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한테 반기 들고 나올 사람은 없을 거고요. 뭐든지 해. 대신 욕은 네가 다 먹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한국당의 지배 권력을 완전히 휘어잡는 홍준표 시대가 이제 사실상 열린 거죠. 근데 의석은 졸라 많아, 씨. 근데 재밌는 게 사실 홍준표는 반박이거든요. 친박 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유한국당 내에서 마치 화석처럼 대변했는지가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친박들의 당이지만 원유철이나 신상진한테 당권을 주면 맥을 못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왕 어차피 안 될 거면은 큰 집 가서 바지 사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이었던 거고요. 의외로 바지 사장 해 보니까 여기에 쓸만한 정무 상무가 없는 거야. 전문 경영인이 오질 않아 이놈의 회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여기서 말뚝 받고 등기이사 해야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한 거고 막상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서질 않는 거예요. 워낙 지금 이 똥물에 발을 담글 수 있으려 그러면 이 저항력이 보통 아닌 사람 안 되거든. 홍준표 정도의 각오와 배짱과 낯짝이 아니면 누가 지금 한국당을 맡아가지고 대표를 한답시고 정치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그 투표 결과 그 읊을 때 봤는데요. 홍준표의 표정이 그닥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홍준표가 2년 동안 이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얼마나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마무시하다 진짜. 정말 이 나라 정치 인재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선된 게 아니고요.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과반수 했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합산 결과가 5만 1,800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유철이 18,000표밖에 안 되고요. 신상진 그 성남의 그 이 사람이 은수미 의원 이기고 당선된 사람이죠. 8,914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을 합쳐도 홍준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홍준표가 얻은 표가 49.4%, 사실상 50% 정도 되는 것이고요. 어쩌려고 이러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이 책에서 폭로했던 것처럼 바른정당으로 갈 테니까라고 이렇게 여지를 둬뒀던 그런 홍준표. 이미 바른정당으로 가는 걸로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급격하게 이제 흐름이 변한 게 어떤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홍준표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괴로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반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개혁적인 인사를 통해서 아니면 국민에게 잘 모를 수 있는 차라리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 신인을 통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모양을 보여준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일부 그쪽 지역 사람들이 또 속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내 지역이니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차원에서. 근데 홍준표란 말이야. 대선 때 그놈, 대선 후에 그놈. 여전히 똑같은 그놈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의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다녀오는데 의외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외교 성공적